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람다 표현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람다 표현식은 람다 익스프레션인데요. 람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름이 없는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함수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람다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함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회용으로 내가 어떤 기능을 구성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할 때, 뭐 이름을 붙여서 다시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이제 람다라고 하는 걸 쓰기도 그 람다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가에서 함수를 만들려면 이렇게 df 한 다음에 함수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파라메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리턴까지 이렇게 구조를 갖는데 이게 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그 함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함수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름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왜 사용하냐면 다른 내장 함수에서 이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표현된 함수의 기능을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우리가 람다 익스프레션,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람다 익스프레션을 한번 만들어서 실제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기 때문에 얘도 호출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신에 함수의 이름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df에서 함수 이름 해가지고 하는 함수 헤더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 잠깐 볼게요. 람다 익스프레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름이 없는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 그래서 요게 대표적인 예가 뭐 대표적인 예라기보다도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람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인자예요. 파라메터로 받을 거. 그 다음에 실제 그 함수에서 실행할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값을 일단 이렇게 전달받습니다. 그럼 전달받은 값을 10하고 곱해가지고 이 결과를 반환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efine 해가지고 구조를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지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define에서 함수 이름이 없다는 거지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호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람다 익스프레션의 값을 이렇게 f에다가 하게 되면 이 f가 마치 함수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는 함수를 구성할 때 씁니다. 그러면 내가 1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이 x에 전달되고 그럼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리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 f의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과값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얘는 함수 객체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람다 익스프레션을 언제 쓰냐라고 하는 건데요. 간단한 기능을 함수로 구성해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게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잠시 어떤 기능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때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함수의 인수로 어떤 함수의 결과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리스트에는 지금 5개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5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이 맵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를 내가 하나 인수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인수로. 그렇죠? 그러니까 2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인수가 맵이라는 함수는 내장 함수는 인수가 2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는 여기 람다 익스프레션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맵이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기능을 내장 함수인데 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의 값을 하나씩 얻어와서 하나씩 끄집어 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있는 인수에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값은 200, 300, 400, 500 이렇게 값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리스트의 원소의 값을 이렇게 여기 있는 함수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람다 익스프레션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함수 자체를 여기 만들어서 써주고 싶을 때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의 인수로 사용하고 살 때 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결과를 출력하면 아마 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은 조금 그 복잡한 기능들을 내가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사실은 람다 익스프레션을 쓸 이유는 없어요. 네, 아주 단순한 기능들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여러 개의 값들을 값으로 전달받아서 수행하는 경우에 이렇게 람다 익스프레션들을 사용하는 것이 좀 편리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람다 익스프레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함수인데 이름이 없는 함수다라고 했고요. 자, 그럼 실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있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함수는 뭐냐면 임의 숫자를 전달받아요. 이 값을 이렇게 전달받는 거죠. 자, 여기는 이 값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현재 값을 어떻게 해요? 10과 더해가지고 이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뭐 값을 2를 x에다 전달해가지고 x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 아마도 이 값은 11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함수를 쓰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름이 없이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쓰는데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람다 하시고 파라메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콜론을 꼭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실행할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가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함수 객체가. 함수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말 그대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냐면 다음처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람다 x 콜론 x 플러스 10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가 됩니다. 함수가 돼요. 그러면 이 함수를 여기 있는 것처럼 플러스 10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얘가 뭐가 되는 거냐 함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플러스 10, 플러스 언더바 10 한 다음에 1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이 x에 들어가고 자, x 값이 1이니까 1 플러스 10이니까 이 값은 이제 1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게 보다 얘는 람다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라고 두 가지를 같이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람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얘가 익명 함수이지만 함수를 호출하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람다 익스프레션에 변수를 할당해 줘야 되고 이 변수가 함수 이름처럼 되게 된다. 함수 이름으로 사실은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실제 한번 예제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얘는 x를 전달받아서 값을 받아서 x에다가 저장하겠죠. 매기 변수로 x가 되고 x하고 x를 더해서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펑션 5를 하게 되면 5가 x에 지금 전달되죠. 5가 전달되고 5 플러스 5니까 그래서 10을 리턴해서 결과가 10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용하는 전통적 함수가 되고요.
단독적인 함수가 되어 있고 우리가 람다 익스프레션, 람다 표현식으로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펑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람다 익스프레션의 값을 전달받을 거예요. 함수로서 저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x 람다 한 다음에 것처럼 매기 변수를 쓰고요. 네, 그래서 x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펑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펑션 O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람다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변수니까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변수에 O를 주게 되면 이게 결국은 함수를 가리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5가 여기 있는 것처럼 x에 전달이 되고 5하고 5를 더해서 값이 10으로 출력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함수의 리턴 값이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함수 같은 경우, 람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를 가리키는 마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포인터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람다 익스프레션이 사용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함수를 람다 표현식에 있는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표현식의 값을 지금 어떻게 함수 어떤 변수에다 할당하지 않고 이렇게 여는가로 닫는가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인수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게 되면 인수의 값이 요 매개 변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이 적용돼 가지고 수행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람다 익스프레션을 변수에다 할당하지 않고 얘 자체를 지금 직접 바로 호출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인수가 이렇게 1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x에 들어가면서 바로 호출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람다 익스프레션 자체가 바로 이렇게 호출되는 거니까 x가 1이 들어가고 1 플러스 10이니까 11이 결과로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값을 받아가지고 뭔가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라 어떤 값들을 여러 개의 값들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람다 익스프레션은 함수 자체를 변수에 할당하지 않고 람다 익스프레션 자체를 호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람다 익스프레션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얘도 아주 그 제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완전한 함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제약점,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자, 지금 잘 보시면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안에 람다 익스프레션을 넣고요. 지금 1을 가지고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x에 들어가겠죠? 그럼 x에 1인데 x는 이제 1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자, y 이퀄 10 한 다음에 세미콜론에서 하나의 문장 만들고 x 플러스 y 이렇게 하면 자, y는 10을 넣고 여기 있는 것처럼 x가 1이니까 1 플러스 10에서 11이 이렇게 출력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람다 익스프레션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여는 가로 닫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람다 수식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새로운 변수에 자, 새로운 변수죠. 새로운 변수에 값을 이렇게 대입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변수를 여기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변수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합니다. 신텍스 오류가 발생하는데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람다 익스프레션 내에 이와 같이 새로운 변수가 도입됐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 y가 10에 이렇게 저장되면서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거 허락 안 됩니다.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변수를 사용해서 뭔가 동작을 해야 되는 코드를 만들 경우에는 람다 익스프레션은 안 되고 전통적인 여기 있는 것처럼 df를 사용해서 함수를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람다 익스프레션을 사용하는 함수의 경우에 제약점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 자, 그런데 람다 익스프레션은 람다 익스프레션 안에 변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y1 이렇게 어떤 값을 여기 있는 것처럼 변수에다가 삽입해 가지고 새로운 변수의 생성은 안 돼. 새로운 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이거는 문법 오류예요. 그러나 외부에서 람다 익스프레션 밖에서 전에 만들어 놓은 변수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참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람다 익스프레션 밖에서 미리죠. 그 전에 람다 익스프레션 실행되기 전에 밖에서 만든 변수는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싶으면 y라는 변수를 쓰고 싶으면 그 전에 람다 익스프레션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변수 y에다 값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x가 1이 x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람다 익스프레션 밖에 있는 y의 값 10하고 x의 값 1을 더해서 값이 11이 출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개 변수 x하고 람다 표현식 밖에 있는 변수를 더해서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약점들이 있으나 이와 같은 형태로 다른 변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리스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제목은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 컴프레hension입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죠.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적으로 책에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스트 내포라고 합니다. 리스트 내포한다라고 하는 걸 뭐 포함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하고요. 리스트 내포라고 하고 또는 리스트가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리스트 축약이다라고도 하고 리스트 해석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사실은 불려지는데, 저는 여기서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 사전적인 의미, 원래 용어 그대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파이썬을 왜 쓰죠? 파이썬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파이썬은 심플하다. 프로그램이 아주 단순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 실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재밌는 건데 어떤 식으로 지정해서 생성된 것을 리스트로 구성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리스트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새로운 값을 하나 얻고 싶어요. 자료 값들을 쭉 얻고 싶은데 얻고 싶어요. 근데 이 자료 값을 여기 있는 것처럼 for 한 다음에 in 리스트 안에서 해당되는 값을 꺼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새로운 리스트의 값으로 구성하고 싶을 때
이때 이제 리스트가 사용됩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식으로 이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요 값이 여기 나와 있는 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리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리스트 안에 이게 리스트죠. 이 리스트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식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포와 같은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포문을 쓰면 사실은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대체할 수가 있는데 이 포문장 쓰게 되면 이제 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한 줄 안에 여러 줄의 내용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 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 줄에 하나의 리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한 줄의 코드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여는 브레이킷과 닫는 브레이킷이 리스트니까 이게 리스트를 이렇게 딱 명확하게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함수인데요. 리스트는 이게 이제 사실은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데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는 가로와 닫는 가로 사이에는 이 조건에 맞는 값들을 뽑아서 리스트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한번 사용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지금 i 값들을 쭉 얻고 싶은 거예요. i 값들을. 그러니까 i 값으로 지금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i 값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요 반복을 통해서 i 값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for 문장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 range 10입니다. 이게 뭐죠? range 10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9까지의 값을 의미합니다. 자, 0에서 9까지의 값이에요. 자, 그러면 0에서 9까지의 값이 하나씩 얻어져서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여기 i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for 문장에 의해서 여기는 for에 의해서 만들어진 i 값은 어떤 값이 되냐면 0, 1, 2, 9까지 값이고 요 값으로 어떻게 해요? 해당되는 값들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차이가 동일하죠. 그렇죠? 뭐만 차이가 있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해당되는 필요한 값들을 필요한 시계에 있는 시계 값들을 여기는 시계에서 지정한 값들을 얻어온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 사실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사용해서 식을 만드는 것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 컴프레이션 실제 아까 바로 전에 보셨던 게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잠깐 보면 자,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맨 처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for에 있는 range에 있는 것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0에서 9까지 숫자를 얘가 하나하나 제너레이션 합니다. 생성하고 이 값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여기 i에다 갖다 놔요. 하나씩 꺼내죠. 하나씩 꺼낸 다음에 이걸 다시 여기 있는 i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같이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지 간에 리스트 컴프레이션의 실제적으로 문법적인 형식이 이렇게 여는 브래킷을 하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한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포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현재 나왔던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조금 확장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0에서 9까지의 값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당되는 값에서 여기 있는
그 0에서 9까지 값에다가 하나씩 꺼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를 더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리스트를.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식이 단순한 i가 아니라 i 플러스 5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에서 9까지의 수를 하나씩 꺼내서 i에다 놓고 꺼내진 i의 값에다가 5를 더해서 해당되는 값들로 식의 값들로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가 구해진다. 그럼 c는 어떤 값으로 구성될까요? c는 아마도 5 한 다음에 그 다음 뭘까? 6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에서 9하고 5 더하면 14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값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해보시면 실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실제 동작을 시켜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조금 확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리스트 컴프레이션 리스트에서 값들을 얻어올 때 지금 포문을 썼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 쓰냐면 if문들을 같이 씁니다. 포문 플러스 if문. 그래서 if문 사용하기라고 썼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리스트 컴프레이션에서 if문을 쓰실 때는 항상 폼은 뒤에 if문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요. 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폼은 뒤에 if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for문이 있고요. 여기까지 for문이잖아. 이 뒤에 if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브래킷과 여는 브래킷과 닫는 브래킷의 사용 방법이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실제 만들어지는 값이 어떤 값인가 보면 for i in range 10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0에서 잠깐만 자요. 어떤 값이 만들어지냐면 0에서 아마도 9까지의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숫자가 i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전에는 그냥 i를 이렇게 전달해 줬어. 식에다가. 그래서 0에서 9까지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모든 i에 대해서 지금 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이 i 값 중에서 자, i 값을 2로 나눠서 0인 것. 어떤 거죠? 짝수인가? 뭐 짝수라고 해도 되지만 일단 2의 배수라고 합시다. 짝수 좋아요. 자, 2로 나눠가지고 0 좋아요. 그래서 0인 것들만 짝수인 것만 한번 찾아가지고 지금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A에다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 있는 것처럼 if에서 체크한 다음에 그것만 여기다가 A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폼4에서 만들어진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 값을 다시 여기서 체크해서 집어넣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for i는 1에서부터 range 1에서 range 10이면 여기 있는 것처럼 0에서 9까지 9개의 숫자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값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짝수만 뽑아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내죠.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꺼내서 짝수인 것만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짝수인 것만 여기서 꺼내서 조건 체크하고 해당되는 값들만 다시 for 해가지고 i에다 집어넣는 구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자, for i in range에서 꺼낸 값들을 가지고 다시 짝수인가만을 체크해서 자, 하나씩 꺼낸 다음에 얘를 여기 있는 것처럼 for i에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새로운 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사실은 복잡해지긴 복잡해지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for문도 그리고 if문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r가 여러 개 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처리된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뒤에서부터 앞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i가 range 1에서 10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i 값은 1에서부터 9까지의 값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i 값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i 값에 대해서 이 하나의 i에 대해서 하나의 i 값 처음에 i가 1이잖아요. 그럼 이 i 값에 대해서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for j in range 2에서 9니까 2에서 9 값이 하나씩 결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여기 j 들어가죠. 이건 무슨 말이지? 자, 이건 뭐냐면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1 곱하기 9까지 계산이 되고 다시 i 값이 1에서 2가 되겠죠. 그럼 2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전달되고 나머지 2에서 9까지 값이 j 에 들어가면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자, 2 곱하기 4, 점점점에서 2 곱하기 9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게 뭐지? 이거 뭐야? 9구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9구단의 값들이 A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한 줄에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 구조를 작성하는 것을 표현하시면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포문이 두 개가 있어요. for j가 있고 for i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한다? 뒤에 있는 것부터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range 1에서 12, 1 range 1, 10이니까 0에서부터 9까지 값이 하나씩 만들어지면 자, 첫 번째 i를 꺼내서 어디다 갖다 놔요? 여기다 i에다 갖다 놓고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j에서 2부터 9까지 값이 하나씩 j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i가 1일 때 j는 자, 2, 3, 4, 5, 6, 점점점 얼마까지? 9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 9개가 만들어지겠죠. 9개의 값이 만들어지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9개의 값이 이렇게 쭉 해서 9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뭐지? 9구단. 자, 1단에서 또 9단까지 값이 출력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해 가지고 한번 여기 있는 것을 테스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